256기가는 99,000원에 인상되고 더블 스토리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S26의 실기가 처음으로 포착됐다. 더즈2 시리즈랑 케이스가 호환이 되지 않으니까 안녕하세요, 해보트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갤럭시 S26 시리즈에 대해서 거의 최종 루머를 한번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2월 11일에 삼성전자 공식으로 한국 시간 2월 26일 새벽 3시에 갤럭시 언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라는 초대장이 공개가 됐죠. 그래서 최근 언팩 중에는 새벽 3시가 굉장히 오랜만에 가장 늦은 시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공개 일정, 그 다음에 사전 예약까지 굉장히 코앞에 다가왔다 보니까 사전 예약 혜택에 대한, 그 다음에 출고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블루스카이에서 활동 중인 팁스터 롤란드 퀀트가 유출한 내용에 따르면 유럽 쪽에서는 더블 스토리지가 진행되는 게 확인이 됐어요. 지금 번역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최대 200유로 상당의 스토리지 업그레이드 받기, 새로운 갤럭시 스마트폰 중 하나를 사전 주문하면 무료 스토리지 업그레이드 혜택을 누리세요 라는 게 되어 있고요. 제가 직접 영국 삼성닷컴을 들어갔을 때도 S26 티저 페이지에서 이미 독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이 페이지에 사전 예약을 하면 256기가 가격에 512기가를 드립니다 라는 더블 스토리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닷컴 자체로 일단은 더블 스토리지가 기존처럼 진행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한국 삼성닷컴에서도 사전 예약 알림 신청 응모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질문 중에 선호하는 구매 혜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더블 스토리지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더블 스토리지가 진행되는 게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팁스터 란즈크가 또 이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더블 스토리지가 진행되는 대신에 출고가 시작 가격이 인상이 되고 512기가에서 1테라를 가는 경우에는 추가로 더 인상이 된다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일부 소량 한정으로 1TB 모델을 512GB 모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이 통신사 쪽에서 적용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급제 해소도 해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출고가도 굉장히 여러 군데 소스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일단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엑셀 표로 유출된 것 같은 경우에는 S26 일반 플러스 울트라 모두 256기가는 99,000원이 인상되고 512기가는 209,000원이 인상되고, 울트라 1TB 모델 같은 경우에는 423,000원이 인상이 돼서 S26 일반 256기가는 1,254,000원, 512기가는 1,057,000원, S26 플러스 256기가는 1,452,000원, 512기가는 1,075,000원, S26 울트라 256기가는 1,797,400원, 512기가는 2,054,000원, 1TB는 2,554,000원, 이렇게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이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자신문에서도 단독 보도로 256기가 모델은 S26하고 S26 플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엑셀표하고 똑같은데, 울트라는 99,000원이 아니라 98,600원 인상돼서 1,797,000원이라는 정보가 떠 있고요. 그 다음에 512기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끝지점까지 다 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 플러스 울트라 모두 약 16만원 정도 인상이 돼서 S26 일반 512기가는 146만원대, 플러스 512기가는 166만원대, 울트라 512기가는 200만원대 수준으로 뛸 예정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스의 가격을 놓고 봤을 때는 전자신문 쪽이 그나마 512기가가 조금이라도 더 싸게 나오는 편이라서 그나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전자신문에서도 사전 예약 혜택으로 더블 스토리지가 운영될 것이다 라는 거는 또 한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더블 스토리지 혜택 제공되는 거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초기 루머랑은 또 다르게 가격 인상도 확정적이고 더블 스토리지도 확정적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가격 인상이 됐지만 국내 출고가가 달러로 환산했을 때 출시되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에 속한 건 아니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다 인상되기도 했고 국가별로 가격 편차도 더욱 커졌다고 하니까 실제로 출시된 이후에 각 국가별로 가격 차이가 또 얼마나 나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월 19일에 이미 유출됐던 건데 최근에서 발굴돼서 들킨 그런 유출이 하나가 있는데요. 미국의 크레이그스 리스트라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당근 같은 플랫폼인 건데, 여기에 어떤 한 용자가 S26 테스트 기기를 판매 목적으로 올린 게 최근에서야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뒷판에 보시면 이렇게 추정용 번호도 다 달려 있고요. 테스트 기기라 그런지 배경화면은 S25 시절에 그것을 쓰고 있고, 후면과 전면 이외에 뭐 딱히 새롭게 유출됐다라고 볼만한 부분은 없긴 합니다. 테스트용이긴 하지만 S26의 실기가 처음으로 포착됐다 라는 부분인 거고요. 디자인은 뭐 렌더링을 통해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새로운 렌더링도 또 잔뜩 유출이 됐죠. 에반 블레스가 또 이제 리크 메일이라고 보내주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유출이 안 됐던 화이트와 스카이블루까지 포함해서 고화질로 렌더링을 싹 새로 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를 보시게 되면은 진짜 간만에 순수한 흰색에다가 프레임만 딱 실버인 이런 근본 조합으로 잘 나온 것 같고요. 스카이블루는 렌더
렌더링상으로 하늘색에서 조금 더 민트, 소다 이쪽에 가깝게 약간 녹색기가 첨가된 그런 하늘색인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17의 미스트 블루가 스마트폰의 블루 컬러 중에 굉장히 좀 잘 뽑은 느낌이라서 지금 나온 렌더링보다 조금 더 하늘색에 가깝게 조금 더 채도가 높게 실물에서 표현이 된다면은 제 취향에 조금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나온 컬러도 상당히 예쁜 편이긴 합니다. 어쨌든 다른 컬러들도 더 고화질에다가 더 다양한 각도로 렌더링이 유출된 상태인데요. 일단 먼저 블랙부터 보여드리면 익숙한 맛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는 확실히 울트라에서도 이게 잘 어울리게끔 만든 것 같아요. 일반 플러스 울트라 모두 다 아우르게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코발트 바이올렛도 렌더링만큼만 실물이 나와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실물을 봤을 때 이 컬러의 느낌이 과연 어떨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블루가 확실히 좀 발랄해 보이는 그런 컬러인 것 같고요. 울트라도 잘 어울리지만 일반과 플러스에서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컬러입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섬이 3단이 아니라 사실상 5단 카툭튀다 라는 말도 나왔는데, 울트라를 기준으로 다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본격적으로 카메라 섬이 나오기 전에 살짝 있는 이 빈틈이 1단이고, 그 다음에 메탈로 추정되는 카메라 섬의 메인 밑바탕이 2단, 그 위에 유리 소재로 추정되는 마감이 3단. 이게 실물로 봤을 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메라 링 나오기 전에 이 빈틈이 4단, 카메라 링까지 해서 총 5단의 카툭튀다 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S26 울트라 코발트 바이올렛 컬러 같은 경우에는 360도 렌더링 영상까지 유출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렌더링은 이제 볼장 다 본 것 같고, 이제는 정말 실물, 뭐 실기 유출이 됐든 아니면 정식 공개 이후에 실물 핸즈온이 됐든 실물의 느낌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S26 울트라에만 들어가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에 대한 세부 설정 화면이 또 유출이 됐는데, 보시면 오토 프라이버시 자동 개인정보 보호라고 해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켜지는 옵션이 또 존재를 합니다. 여기 써있기로는 민감한 앱을 사용하거나 주변에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폰을 쓰면은 자동으로 켜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많은 장소를 어떻게 인식해서 어떤 식으로 자동으로 껐다 켰다 할지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한 포인트고요. 맥시멈 프라이버시 최대 개인정보 보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화면 밝기까지 조금 더 낮춰서 더 안전하게 프라이버시를 지켜준다 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트리거라는 항목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현재 위치 공공장소라는 또 탭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내가 지금 공공장소에 있다 라는 거를 이제 키는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나 대중교통 등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입니다 라는 걸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면 잠금, 핀, 비밀번호 패턴 요거를 이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 앱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진이나 비공개 앨범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를 봤을 때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를 활성화해준다 라는 것 같아요. 알림과 PIP 같은 경우에는 해당 영역만 또 따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기능이 너무 궁금해요. 실제로 작동됐을 때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얼마나 프라이버시 보호가 잘 될지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아쉬운 소식 다시 한번 이제 전달드리게 됐는데, C2 자석은 내장되지 않는 게 확정이 됐어요. 무선 전력 컨소시엄 WPC 웹사이트에 인증받은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은 삼성에서 SMK772, SMK777, SMK778이라고 하는 가상의 모델명으로 업로드하긴 했지만, 어쨌든 S26 일반 플러스 울트라 모두 파워 프로필이 BPP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폰 17 같은 경우는 자석이 내장되어 있잖아요. 아이폰 17의 프로필을 봤을 때 MP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석 내장 프로필은 MPP 프로필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S26 시리즈 역시 자석이 내장되지 않은 C2 레디다 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물론 자석을 내장했을 때 무게가 증가하거나 울트라의 경우에는 S펜과 간섭이 있는 이런 리스크도 있고, 어차피 케이스 끼고 쓸 건데 자석 내장 안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생폰으로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라고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서드파티 케이스를 착용을 할 때 C2 충전이 완벽하게 호환되는지 아닌지 이게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S25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C2 레디 호환성 때문에 마그네틱 링이 붙어있는 케이스들마다 이 위치가 미묘하게 다른 것들 때문에 고속 무선 충전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폰에 자석을 내장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조금 바랬던 건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에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삼성에서 공식 25W 무선 충전기를 출시를 하긴 해요. 물론 스탠드형은 아니고 하키퍽처럼 생긴 이 형태이긴 한데, 유출된 이미지상으로는 이 충전기가 상당히 좀 얇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버즈4 시리즈인데요. 버즈4 시리즈 역시 고화질 렌더링이 추가로 유출됐습니다. 블랙하고 화이트 모두 유출됐는데, 일단은 충전 케이스에서 충전 포트가 있는 후면을 봤을 때 원녀의 앱을 뜯어봤을 때는 이게 충전 케이스에 스피커가 있는 것처럼 발견했었는데, 지금 렌더링상으로는 충전 케이스에 스피커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페어링 버튼은 기다린 원통 모양으로 충전 포트 옆에 추가되는 게 확정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케이스가 버즈2 시리즈랑 뭔가 모서리가 조금 더 각져진 것 같기도 하고 규격이 살짝 다른 듯해 보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유출되거나 미리 판매 중인 해외 서드파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버즈2 시리즈랑 케이스가 호환이 되지 않으니까 주의하고 구매해라 라는 멘트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만 유사하게 된 거지 실제 규격은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호환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럴 거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약간은 퇴색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버즈4 시리즈에 대해서 언급했던 영상에 댓글로 버즈4의 패밀리 룩은 워치 8인 것 같다 라는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실제로 워치 8 시리즈도 측면 프레임에 메탈 헤어라인을 넣어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버즈4 시리즈의 이 스템 부분에 들어가 있는 메탈 헤어라인과 확실히 패밀리 룩처럼 느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버즈4 시리즈 역시 실물을 보고 다시 한번 조금 디자인에 대해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렌더링은 고화질로 유출된 건 다시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 취향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언팩까지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유출된 S26 시리즈 그 다음에 버즈4 시리즈에 대한 정보들을 한번 총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유출 중에 남은 게 홈페이지에 탑재될 공식 홍보자료 요런 거 정도가 남은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것도 유출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 또는 커뮤니티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26 시리즈도 그렇고 버즈4 시리즈도 그렇고 긍정적인 그 다음에 부정적인 관심이 모두 조금 높아져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언팩과 출시 이후에 이 여론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저도 실제로 기기들을 체험하고 오면은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지 조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 일주일 남은 게 저도 굉장히 좀 많이 기다리시네요.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